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 지금 정치권의 이슈 이게 핵심인 것 같으니까 오늘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84만 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그 한동훈 윤석열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그러세요. 갑자기 또 배신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일주일쯤 열흘쯤 됐습니까 벌써? 아직도 진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선거 전략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후보를 외곽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원희룡 대표라든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이런 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륜이 된 배신, 그러니까 전륜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으면 그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장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 배신 관계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가장 정치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 중에 하나는 태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빛을 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 부분을 떨치는 것이 자기 정치, 자기 자급 정치를 하는 첫 출발이 돼야 하는데 기왕이면 이 정도의 배신의 정치까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을 외부에서 부각해 주는 것은 글쎄요. 불감청 고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특검법 최상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관련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방을 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 내지는 대통령과 당을 장악한 대표가 완전히 갈라쓸 수 있는 그런 전선을 형성할 수도 없고 할 것 같지도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양적 한국적 그 정치 문화 상황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군을 감히 배신하다니 이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또 공중사극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뭔가 배신 이러면 갑자기 화들짝 이렇게 하잖아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건데 어쨌든 선거 전의 마케팅 차원에서는 좀 성공하는 듯한 프레임이기도 하죠. 배신의 정치 마케팅이 공포 마케팅이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적절한 대응, 고육지책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배신의 정치라는 이 말이 나온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조금 세게여야 할 상황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떠올라요. 이 충성의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 지근거리에서 매일같이 나의 좀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내 생각을 보좌해주고 내가 잊어먹은 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이런 충성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말을 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흔히 말하는 신기보좌입니까? 그런 충성의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멀리서 아니면은 나를 넉넉히 지켜봐주는 충성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삼국지나 유명한 역사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겠죠. 그 충성의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쯤 새겨봤으면 한다는 것이 제 짧은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 배신이라는 말, 배신의 정치 이런 것이 왜 보수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던데 아마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간의 배신의 정치 논란 그것을 좀 일종의 트라우마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이었습니까? 완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야 된다 해서 깜짝 놀라게 했죠.
배신하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걸 스스로 써버림으로써 그게 좀 갇혀버린 느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좌파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끌어내리고 싶은 대통령인데 뭔가 지금 틈새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간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배신을 당했다면 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한번 확실하게 갈라놓겠다 하는. 사실 배신이라 이런 것은 별로 함부로 써서 되는 용어는 아니겠죠. 뭐 조폭들이나 쓰는 너 배신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정치에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의 정치가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누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그 국민의힘 뭐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민주당에는 뭐 어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민주주의, 민주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버이라는 뭐 이렇게 모든 공개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띄우는 이런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웃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예전에 우리가 뭐 역사책을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같은 우리 민족인데 반쪽이 갈라졌는데 저기는 어떻게 김일성 유일 체제 수령 어버이 체제가 된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뭐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나? 근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김일성은 뭐 1945년 북한에 등장하고 나서 급속히 권력을 강화하면서 뭐 전쟁도 치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거의 유일 주체 사상을 무기로 유일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를 극단적인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했는데 이번에 어버이 뭐 이런 발언을 보면서 정당도 자칫 잘못하면은 저런 식으로 굴러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경계해야 된다. 배신의 정치 못지않게 어버이 뭐 이런 것은 같은 선상에서 한쪽은 갈라치는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한쪽은 굉장히 덕담에 가까운 것이지만 정치의 함정에서는 똑같은 함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간의 이슈 내지는 질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죠.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박 기자 당신은 한동훈이 좌파라는데 그게 동의하느냐 그것 좀 모르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답부터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좌파가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좌파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도 아니다고 확실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뭐 누구를 대놓고 당신은 우파냐 좌파냐고 물어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가끔 흔한 일이 되기도 했는데 굉장히 또 일상생활에서는 그 결례의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한동훈은 좌파냐 하는 문제에서 특히 뭐 강남 좌파느냐 강남에서 컸더라고요. 잠원동에서. 그런데 이게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좀 뭔가 봐줄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세대 그룹을 우리 좌우로 일도 양단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73년생이고 작금의 기성세대와는 조금 틈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되면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잘하면 대통령까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경기가 84만 명 선거인단 뭐 보수라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의 중요한 선거이고 선거 완전 참패 이후에 보수 재건을 조금 도모해보자 하는 이벤트이기는 하나 이것이 다음 대선까지 뭐 꽃길을 여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 전당대회 끝나고 어떤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하는데 그건 또 제가 사실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평론가들이나 정치를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시대라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21세기에는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지가 취향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서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인기 정치인의 지지도도 플럭추에이션 그 요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이 누구를 좀 택하느냐 부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당권 주자들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카리스마와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자신의 겸양, 지덕을 갖추는 작업이 있고 자신의 핵심 코어 세력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리스마와 함께 적절한 신비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말을 또 많이 너무 하는 것은 신비감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걸 각 후보들한테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